안녕하십니까. 삼성클럽의 네바다입니다. 대구 수성구 한노님보 설명드리기 전에 대구 도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지 지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지 지형의 특성 때문에 도시의 확장성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월성 월배 지구의 개발 그리고 음, 달성군의 신도시 이런 부분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금 확장이 좀 되고 있지 않는 형국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공단 지역을 경계선으로 두고 도시가 이거 밖으로는 확장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눈인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35.6만 원으로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지금 수성구, 저희가 이제 둘러봐야 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8만 명이고요. 40.8만 명이라는 수치는 지방 중소도시 정도 수준과 맞먹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접해 있는 이 동구와 중구, 인구가 33.9만 명, 그리고 8.3만 명. 직장의 경우에는 대구는 26.1만 개, 그리고 98.6만 명이 이 일자리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 직장 수는 타 도시 대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비 도시로서 인근에 있는 이제 구미공단 그리고 경산에 있는 제조 회사들에서 대부분 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타도시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5천 개, 그리고 종사자는 한 13.8만 명 수준입니다. 소득 관련해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음, 대구에서 406만 원으로 평균 304만 원보다 100만 원 많습니다. 대구에서도 1등이고요. 이 지금 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어 내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 상업지역, 많은 금융가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여기 대구은행 본점, 교육청 이런 질적인 일자리가 위치해 있고요. 이런 지금 질적인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406만 원, 이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백화점과 아울렛이 총 대구에는 8개가 있습니다. 신세계, 현대, 롯데, 그리고 동아백화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백화점이 한 개도 없지만 이제 동구에 신세계 백화점, 중구에 롯데백화점을 어, 다소 멀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동구의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도 별로 멀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구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2호선을 타면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동대구역 환승센터가 있고요. 지금 이 동구 위에 이 큰 길, 동대구로부터 해서 범어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으로 엑스포선, 최근에 명명된 4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2026년에 착공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4호선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성구는 2호선, 3호선, 그리고 4호선까지 세 개의 지하철 라인이 관통되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교통이 좀 더 편리해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구 비율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인구 비율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플러스 40대 인구 비율 순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범어 4동, 만촌 3동, 황금 1동 순으로 압도적으로 이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 10대 플러스 40대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대, 즉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이 비율이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메인 수요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수요 자체가 초등학교 할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음, 굉장히 주거 기간이 길고 그리고 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산동과 범물동이 이제 60대 이상 비율이 35%, 48%로 높은데요. 이 지산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 대구 1기 신도시가 생겼을 때부터 지산 범물동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 구축 아파트가 이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산 범물동이 부촌이었는데 2호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부촌이 범어 만촌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은 대구 동구랑 전출 전입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산이 지금 인구 이동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구 달서구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유입이 달서구랑 북구에서 수성구로 오는 이 유입 인원이 플러스입니다. 이 이유가 달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타 구역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 수성구의 학군 수요를 원하는 수요가 지금 이 수성구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성구에서 중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구 중구 태평로부터 해서 남산 많은 신축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인구가 수성구에서 중구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수성동 2가 그리고 범어동에 많은 일자리가 있고요. 특히 지금 수성동 2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지금 3천 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범어 내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구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많은 학원가 어,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수성구라고 하면은 학군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수성구 하면 학군인데 뭐 그 학군이 얼마나 좋냐, 이 정도 수준이냐라는 대한 의문점이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교 의대 진학자 수입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지금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총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이런 완전 학군지랑 견주어 보더라도 이 지금 의대 진학자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도 대구의 학군은 탑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학군에 있어서 특목고 비율이 엄청 높은 중학교가 많다라고는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경신고, 대륜고, 능인 그리고 대구여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에서 이런 의대 진학자 수라든가 좋은 대학교로 보내는 어,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 특목고에 진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대학 진학입니다. 서울대와 의대로 봤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경신고, 대륜고 이제 많은 고등학교가 이제 범어 만촌동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대, 의대
있는데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더라도 의대에 진학 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 수 같은 경우에도 범어동, 만천동 순으로 학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활권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성구청역을 기점으로 두고 이 달구벌대로 양옆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다른 도시 대비해서 학원가가 이렇게 많아라는 정도로 학원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걸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교습소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학군지로서 선호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라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옆으로 구축 아파트와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가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10억 전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이 경남타운 그리고 가든 하이츠, 태왕 아나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 보시면은 여기의 분위기 자체가 어, 굉장히 아늑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남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학군에 굉장히 열정적인 맹모들의 음,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아파트가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죄송합니다. 네, 경신고 경신중이 있어서 조금 더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음, 그렇지만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이 동도중 그리고 초등학교, 정화중들이 몰려 있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우측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제 만촌역, 이 만촌역 인근으로 상업지역이고요.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어, 그 상업지구라든가 그리고 인근의 약간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만촌 3동입니다.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도 담티역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학원가가 있고 물론 범어동만큼은 아니지만 학원가가 많다. 그리고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어 4동이랑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조용하고 이 상업적인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대륜고 대륜중 같은 경우에도 범어동의 경신고 경신중이랑 어, 유사하게 지금 두 번째로 좋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범어 4동, 만촌 3동을 범사만삼이라고 대구에서는 칭하고요. 이 범어 4동 부동산에 가보시면은 범사만삼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범사만삼 학군에 대한 음, 이 수성구의 그 선호도와 그리고 그 분위기는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범어 1동입니다. 범어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범어 1동 그리고 수성 2, 3가 이렇게 해서 과거 음, 자산가들이 많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성 2, 3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의 찐부자들은 이 수성 2, 3가 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범어 1동 같은 경우에는 이 궁전 맨션,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궁전 맨션, 그리고 유림 노르웨이,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어사동의 학군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기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어 이동입니다. 범어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야시골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은 주택지, 그리고 좌측은 관공서와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산 이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고 그리고 대형 평수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어, 자산가들은 이 두산 이브에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인근에 경찰청 법원 이 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주거 아파트들은 직주 근접의 약간 표본 직주 근접의 이제 주거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범어 이동에서 넘어와서 이제 범어 3동입니다. 이 범어 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범어 3동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는 상업지역이고요. 좌측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집도 많고 이제 모텔도 많고 해서 그렇게 약간 주거지로서 선호를 하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 그리고 버머 쌍용 이런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주거지역으로서의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편한 세상 버머 월드 메르디안 이 준신축 아파트들 인근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주거지로서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거주하기에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좌측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수성 4가입니다. 수성 4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성 이편한 고성타운 이전부터 좀 이것도 수성 고성 아파트도 음,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성 이편항 같은 경우에도 공원연대 아파트로서 지금 음, 신천을 끼고 있어서 산책하거나 그러기에 좀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성 4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부재 때문에 어, 신천을 건너가야 되거나 그리고 달구보대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성동 4가에서 좀 단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 보시면은 연령대가 이 범어동보다는 좀 많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려와서 수성동 1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동 로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신세계타운부터 해서 수성 1지구, 희망지구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림, 아크로 브랜드가 2197세대가 들어오고요. 이 라인이 전부 다 재개발이 다 되어서 아파트가 다 탈바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동지구의 이 수성 효성, 리버센터, 골드 클래스까지 굉장히 큰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 횡하고 뭔가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음, 이 재개발 지구와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중에 다 개발이 됐을 때는 이것 자체가 입지가 돼서 좋은 입지가 생겨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황금동인데요.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바로 위에 이 범어사동이랑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어사동의 아파트 값이 정말 비싸고 그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원하는 범어사동의 학군도 누리면서 그리고 범어사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취하고 싶은 수요는 이 황금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도 뭐 4동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지로서 유해시설도 높고 또 학원가도 많고 그런 대단지 아파트의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황금동에서 이제 좌측에 두산동의 주거 생활권으로 오게 되면은 음, 실제로 이 지금 두산동과 그리고 황금 이동 이 지금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모텔도 굉장히 많고 유해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그 황금 1동 대비해서는 주거지로서는 좀 비선호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SK 리더스뷰라든가 대우 트럼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이 주국의 생활권과 그리고 이 상품성을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리더스뷰에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대 플러스 40대 비율의 수요층은 이쪽은 좀 비선호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산 법물동입니다. 지산 법물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의 일기 신도시로서 지금 90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더샵 라크엘 그리고 하늘채 르레브 이 신축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하면서 이 구축 아파트에서 원하는 수요가 이 신축 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웬만하면 다 20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서는 개발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동입니다. 파동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 인근에 있어서 좀 좋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음, 실제로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단절감이 있습니다. 단절감이 있고 가보게 되면은 이 숲세권, 약간 산을 바라보는 이런 생활권이라서 뭔가 좀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성구 내에서도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임장을 하실 때도 이까지 걸어가기보다는 차로 이렇게 임장을 쓱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 신매 4월 쪽 생활권입니다. 이쪽 생활권은 이 경산지구랑 맞닿아 있어서 경산 중산동과 인구 교류가 굉장히 잦습니다. 잠깐 중산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중산지를 기점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가 다 입주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균질성도 굉장히 높고 되게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월역 그리고 신매역 특히 신매역 인근으로 해서 학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가 이 양옆으로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매역에서 이 오산역 쪽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파시티 IOC 그리고 알파시티 청아람 그 이유가 지금 이 대공원역 밑에 이 롯데몰바 그리고 수성의료지구가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소재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5년 동안 어, 어떤 하나의 의료 기관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의료지구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하고 최근에는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제2의 판교밸리로 만들겠다라는 추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인근 아파트의 가격과 이 소재의 진척도를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구 투자를 많이 노리시는 뭐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 부분도 꺾여가지고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미분양 부분도 증가하다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 부분도 지금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부분도 현재 올해가 제일 많고요. 내년부터는 급감하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지수가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더 공급이 급감하는 그 시기까지 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시점과 유사한 시점이 지금 현재 2008년 서브프라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시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유동성 부분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분양도 꺾여서 매매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점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과거를 복귀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그래서 이 향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구 수성구 한눈 인보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